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렇게 useBin 태그와 setProperty, getProperty, 그리고 이렇게 student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student 클래스를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바빈으로 우리가 JSP에서 이용을 해보는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창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그죠? 그거를 만들어서 유즈빈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나서 그 저장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그러한 형태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다가 웹 컨텐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죠? 컨트롤 N 해서 자, JSP를 역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딴 거 필요 없고요. 그죠? 그냥 이제 빈즈 이그젬플 02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회원 가입이라고 할까요? 예. 회원 가입 폼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디에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바디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섹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어떠한 영역을 하나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섹션이라고, HTML 중에서 섹션 태그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역을 이제 잡아주는 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섹션에 ID 값을 하나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좀 주기 위해서 ID 속성자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ID 선택자죠. 그죠? 자, form 해서 area라고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뭐 h 한 2 태그 정도를 h2 태그를 하나 해서 여기다가 아래의 회원 가입을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폼 태그를 제거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폼 태그를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이제 액션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회원가입이니까, 자, 뭐,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 커스터머 고객이니까요. 그죠? 커스터머,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커스터머 빈 해서, 우리가, bin.jsp로 가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역시 메서드 방식은 포스트로 보내야 되겠죠. 회원 가입에 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필드셋을 이용을 해서 조금 영역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의 큰 덩어리에서 조금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자, 필드셋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 먼저 라벨 태그는 아시죠? 그죠? 뭐, 어떠한 글을,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코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라벨 태그 밑에 이제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인풋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저장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풋 타입은 당연히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 속성을, 텍스트 속성, 타입이잖아요. 그죠? 왜 이럽니까? 타입 하고요. 그리고, 자, 네임 속성이 있다. 그죠? 네임은 당연히 네임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이 ID 값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커스터머라는, 빈을 하나 만들 겁니다. 클래스를.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거를 ID 값하고, 이제, 그 커스터머에, 이제, 그 멤버 변수에 네임 값하고 반드시 같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id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name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 칸을 띄워 보도록 하고요.
그럼 하나를 이제 이름을 입력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일단 한번 해보죠. 해서 여기에다가는 주소 하면 되겠죠. 주소 하고요. 이거보다는 아이디가 낫겠다. 그죠? 이거를 아이디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같이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는 아이디라고 하죠. 아이디 D 하고요. 타입은 역시 네임은 뭡니까? 아이디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아이디로 가져가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름 아이디 다음에는 패스워드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비밀번호,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죠? 패스워드 타입으로 받고, 역시 네임은 PW로 할게요. 얘도 아이디도 PW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그대로 이렇게 입력받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을 받으면 되고요. 이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주소는 당연히 ADDR을 어드레스의 약자로 이렇게 ADDR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메일도 한번 우리가 입력받도록 해보죠. 이메일 해서 타입에 이메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메일이라고 있죠. 그죠? 이메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 형식이 맞지 않으면 얘는 입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름 이메일이라고 같이 아이디하고 이렇게 주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그 다음에 주소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름 치고, 그죠? 여기다가 이름 치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생년월일도 넣어보죠, 그죠? 생년월일, 그럴싸하게, 그죠?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가 생년월일은 타입이 데이트 타입 속성으로 우리가 넣어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얼쭉 다 받았나요? 아이디, 비밀번호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뭐 한 요 정도만 해보죠. 6개만.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필드셋이 끝나는 태그 바로 밑에 뭐 구분자를 좀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요것도 이렇게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가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좋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풋 태그 하나 더 이용을 해볼까요? 해서 이제 submit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input 타입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submit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value는 value 값은 당연히 우리가 value라는 속성은 뭘로 하면 돼요? 그죠? 이거는 회원 가입하기라고 적어 놓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가입하기도 하나 넣고, 그리고 옆에 우리가 이제 요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end 기호를 넣고 NBSP인가요? 요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 공간 한 칸을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2칸 정도, 3칸 정도 띄우고, 자,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요. 초기화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리셋해서, 자, 여기에다가는 뭡니까? 다시 입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초기화 하는 게 낫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F11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하니까 요렇게 요게 요 영역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섹션을 줬고요.
이 섹션 안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필드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띄운 거는 MBSP를 이용을 해서 한 칸씩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당연히 ID는 무슨 속성입니까? required 해줘야 돼요. 그죠? required 해서 자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이제 required 속성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름도 역시 당연히 required 속성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이거는 왜 ADDR로 되어 있을까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ADDR이 아니고요. 얘는 생년월일이니까 birthday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birthday 오타 나면 안 되니까 자, birthday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birthday는 뭐 굳이 이메일은 required죠. 그죠? 얘는 required 이건 required 안 받아도 되죠. 예, 뭐 아무튼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도는 넣어줘야 되고, 그죠? 이거 나머지는 그냥 옵션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폼 에어리어라는 아이디를 줬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 태그를 이제 좀 이쁘게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타이틀 밑에다가요. 타이틀 밑에다가 우리가 헤드 태그 끝나기 전에 자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좀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외부로 CSS를 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CSS 뭐 이렇게 놔둬도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스타일 태그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ID 선택자를 이렇게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샵을 해야 돼요. 알겠죠? ID 선택자는 샵으로 이렇게 폼 에어리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어떠한 속성을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 값을 역시 오토로 지정을 좀 할게요. 그리고 마진은 폐암 마바, 패딩은 안쪽 여백,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의미합니다. 오토는 브라우저가 거기에 맞게끔 알아서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드스가 있죠. 그래서 위드스는 가로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로 길이를 한 400 정도로 픽셀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고요. 자, 보더는 이 폼에, 이 섹션에, 섹션 부분에 이제 테두리 선, 알겠죠? 자, 그래서 1픽셀 정도로 주고, 솔리드, 실선으로 주고요. 그리고 색깔은 블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뭐 어떤 색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그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컬러 피커라고 아시나요? 컬러 피커 아니면 여기 HTML 컬러 피커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구글창에서 컬러 피커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이게 컬러 피커였나요? HTML 컬러 피커로 해야죠. HTML 컬러 피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컬러 코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클릭을 하면 여기에 16진수로 이렇게 표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색상을 좀 찾기 어렵다. 그러면 이 HTML 컬러 피커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주석에다가 여기다가 색상 지정할 때 그죠?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색상 관련하여 참조할 때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죠. 저는 그래서 색상을 약간 블루 계통에서 뭐 한 요 정도 색상이나 아니면 뭐 분홍색으로 뭐 이런 형태로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한 밝은 한 요 정도 그죠? 요거 요렇게 복사해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컬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약간 약분홍 정도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일을 지금 포메리어 섹션에다가 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태그 선택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아까 전에 H1이 아니고 H2를 줬죠. 그죠? 그래서 H2 태그랑 그리고 필드셋을 태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렇게 이 두 태그에다가도 역시 똑같이 그냥 텍스트 얼라인 속성만 줄게요. 그래서 센터로 지정하게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페이지를 보면 자, 이렇게 하니까 400픽셀만 주니까 그렇게는 별로 보기는 안 좋네요. 그죠? 그래서 400픽셀 하지 말고 한 600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H2만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고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고 이런 것들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한번 우리가 중간에 나오는 그런 태그들도 제가 선보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번 이제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id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1, 2, 3, 4다. 그리고 이름은 뭐 홍길동이다. 생년월일은 자, 여기 보세요. 데이트 타입으로 했죠. 7, 8, 1, 5, 2, 5 아니죠. 11월 11일 이런 형태로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주소는 뭐 경기도라고 해볼까요? 경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메일 양식 한번 봅니다. 자, 그냥 A, B, C, D, E 이렇게만 했어요. 가입하기 하니까 올바른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내가 안 했을 때 하니까 이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고요. 요거를 골뱅이 해서 뭐 네이버닷컴이다 이렇게 했어요. 맞죠? 그러면 가입하기 하니까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커스터머 빈을 JSP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여튼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크롬 창에다가 우리가 띄워가지고 그죠? 크롬 창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면 좀 이렇게 이뻐 보인다. 그죠? 이렇게 크롬 이건 브라우저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맞나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그죠? 커스터머 빈 JSP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어떠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 JSP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요. 커스터머 빈 JSP 파일로 이렇게 역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커스터머 빈 값, 커스터머 그죠? 커스터머 회원가입 결과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자, 이 페이지 지지자 여기 그죠? 페이지 지지자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또 내용을 또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당연히 인코딩부터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리퀘스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글이 들어오기 때문에 set character encoding에서 역시 UTF-8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인코딩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JSP 액션 태그 중에서 역시 뭘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JSP 액션 태그 중에서 useBin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자, useBin에서 id는 뭐냐? 그래서 커스터머라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거니까요. 자, 그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는 어디 있는데? 그래서 섹션 02에 언더바 하고요. 그리고 exam 하고 점 커스터머 클래스를 참조를 해라. 그죠? 그리고 스코프를 이제 페이지 단으로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커스터머 클래스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 유즈빈을 유즈빈이 또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커스터머 클래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터머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유즈빈 태그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태그를 사용하였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분명히 우리가 제가 스튜던트 이거 좀 닫고 요것도 좀 닫을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이제 뜨잖아요. 그죠? 요 창이 뜨잖아요. 세이브 하고요. 자, 요거 자 뜨잖아요. 그죠? 이걸 뜨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을 입력된 값을 우리가 전부 다 세터에 이거 하나하나 다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얼마나 귀찮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세터가 그럼 무려 set property라는 속성이 6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다 입력한 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JSP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하는데 역시 뭡니까? set property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roperty는 모든 속성을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name은 당연히 이 커스터머로 지정한 걸로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사용자가 뭐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값을 뭐죠? 전부 다 세터 값을 입력한 값 전부를 이제 저장을 하는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내용들이 아이디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비밀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6개나 셋 프로퍼티를 우리가 앞에서 이전 예제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드만 길어지고 상당히 화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역시 자, 자바 리소스에서 컨트롤 N 해서 패키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섹션 제가 뭐라고 줬죠? 02죠. 02하고 언더바 exam이라고 주면 될 겁니다. exam 맞죠? 아까 전에 하도 그것 때문에 그죠? 클래스 해서 커스터머 맞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커스터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id하고 분명히 같은 값으로 해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멤버 변수들을 선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자 private에서 뭐였어요? id다, 그죠? id니까 역시 스트링 타입으로 id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복사해서요 이렇게 6개였죠. 하나, 둘, 셋, 넷, 5개고 6개다, 그죠? 그 다음에 id 다음에 pw였다, 그죠? pw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pw 다음에 이름이죠, 그죠? 이름이니까 name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ame 다음에는 birthday다, 그죠? birthday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뭐였나요? addr 하고 이메일이네요,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addr 그리고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돌아오죠. 요거를 일단 하나를 닫고요. 그럼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자 컨트롤 S 저장을 한번 하고 여기에다가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use source에서 generator source getter and setter 해서 select all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setter와 getter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 example 이거죠, 그죠? 이게 좀 바뀌었네요. 이름을 그러면 빈즈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1, 2가 딱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빈즈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여기서는 에러가 났나요? 아닌데요, 그죠? 여기 얘가 왜 일로 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가야죠, 그죠? 예, 이렇게. 아니죠. 뭐 이렇게 갔다고 이거 왜 이러죠? 회원가입 결과 그죠? 이거 왜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지우고요. 일단 얘를 웹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스터머 빈으로 이제 여기서 어디 갔습니까? 회원가입 폼 여기서 입력을 하면 커스터머 빈 JSP로 넘어오죠, 그죠? 그리고 클래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지 가보면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얘가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는 걸로 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에 확인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용자가 지금 뭐죠? 입력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저장이 됐고 그리고 제대로 왔는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h2 태그 정도를 이용을 해서 역시 자바 커스터머 그죠? 커스터머 회원가입 그죠? 커스터머 회원가입 결과라고 할까요? 회원 그죠? 회원 정보라고 하죠. 그냥 정보 출력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자 뭡니까? B도 있고 strong도 있는데요. 태그 중에 B는 우리가 볼드의 약자인데 strong 태그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B 태그는 굵게 나타내는 거고 얘도 굵게 나타내는데 뭐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 볼드나 스트롱을 이용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름이 아니죠. id부터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id가 우리가 이 커스터머 자바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id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이 아니라 id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될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 출력할 때는 우리 표현식 expression 태그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커스터머, 그죠? 커스터머 여기 있죠. 그죠? 이거에 get 뭡니까? get name 하면 되죠. 이렇게 get 점 get name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get name을 우리가 얻어서 이런 형태로 찍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get property를 이용을 해도 되겠죠. JSP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g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 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이거를 이제 strong 태그도 써보고요. 그리고 bold 태그, b 태그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id 다음에는 패스워드다, 그죠?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커스터머 하고 뭡니까 얘는 get 패스워드, 그죠? get pw가 어디 갔나요? get pw 여기 있죠,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6개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만 더 붙이면 되죠, 그죠? 비밀번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 다음에는 생년월일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거는 이메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getw 그리고 get 얘는 이름이니까 getname이다, 그죠? getname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생년월일이니까 get birthday를 호출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주소니까 get addr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제는 이메일이 남아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찍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다 됐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게끔 한번 우리가 이제 이동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실행을 해야 돼요? 그죠? 빈지 이그젬플 이거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부터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F11번 눌러주시고, 자, 스타트 서버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원 아이디, 뭐 예를 들어서 홍이다, 그죠? 홍.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다. 그리고 이름은 홍길동이다. 그리고 생년월일은 1955년 뭐 하고 0708이라고 하고요. 주소는 뭐 경북 하고 경주시 뭐 이렇게만 해보죠. 그리고 이메일은 뭐 홍 골뱅이 뭐 네이버닷컴이라고 해볼까요? 가입하기를 딱 눌렀어요. 하니까 아하 이게 다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요 커스터머 빈에 가서 여기에 BR 태그를 안 넣었네요. 그죠? BR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게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다 하나씩 붙어주면 예, 잘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F5번 눌러서 다시 시도 이렇게 하면 회원 정보 출력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자 아이디하고 이것도 뭔가 또 하나 잘못 들어갔나 봅니다. 자, 볼까요? 어디죠? 요거죠. 예, 여기에 분명히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위에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죠. 자, 요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F5번을 눌러보면 자, 요렇게 아이디 홍길동, 비밀번호 1234, 생년월일, 이름 홍길동, 그리고 생년월일 나오고요. 주소, 이메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 이용을 했는데요. 그쵸. 커스터머라는 클래스, 이 섹션 02에 있는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사용자들이 입력한 값을 무엇으로, 그죠? 여기에 빈에 있는, 여기에 다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잖아요. 하면 이제 얘가 자바 빈에서 인코딩 하고, 그 다음에 유즈 빈 사용했고 입력돼 다 된 거를 셋 프로퍼티 해서 이렇게 아스타리크 한 개를 한 방으로 우리가 다 세터를 호출해서 다 저장을 했고, 그 값을 여기서 이렇게 다 익스프레션으로 다 출력을 했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바 빈을 이용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셋 프로퍼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했던 값을 이제 다음 장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 커스터머와 동일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 또 불러오고 뭐 등등을 하는 작업 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빈에 대해서 이런 커스터머 클래스를 이용을 해봤다, 그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에는 굳이 많은 뭐죠? 주석을 달지는 않았는데요. 이 주석을 달지 않았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석을 안 달았고 이렇게 설명만 드렸었는데, 필요하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따로 주석을 달아 두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